이번에는 경남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볼 텐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경남에서는 진보정당의 후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정당 단체장들이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진보정당 그 단체장 후보가 대거 출마를 했다. 이 얘기는 경남의 표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번 지난 6기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1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40명 출마해서 새누리당이 1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보면 자유한국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네. 전 지역에 모두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3명, 대한애국당 3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0명, 모두 63명인데요. 이 중에 여성 후보는 단 2곳, 통영의 대한애국당 그리고 김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당으로만 따져도 6개 당이거든요. 예. 훨씬 더 다양해진 거죠.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경남의 상징적인 지역 중심으로 1차 여론조사를 했었죠.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창원, 그리고 동북권 중심 김해, 또 중서부 중심지인 진주 이렇게 3군데였는데 선거 앞두고 마지막 여론은 어떤지 이 세 지역의 2차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각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창원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죠. 5.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조진래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는 1.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죠. 현직 시장에다가 안상수 후보는 1.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진래 후보하고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네. 허성무 후보 1위와의 격차를 보면은 13.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합친 것이 1위와의 격차에서도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있고요. 네. 그래서 2차 결과에서도 허성무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예. 판세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장을 말씀해 드리면은 허성곤 후보가 소폭 내려서 59.1%가 나왔고요. 반면 정장수 후보는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는 10%대였는데 이번에는 4.2%포인트 올라서 23.8%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격차를 보면은 35.3%포인트인데 상당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한 30%포인트 격차가 나기 때문에 네. 이쪽 김해시장 같은 경우는 정장수 후보에게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지금 진주시장 여기 선거에 박빙이죠? 여기 이 맞습니다. 지역? 예.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빙입니다. 예. 2차 조사에서는 조규일 후보가 44.5%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반면 갈상동 후보는 41.6%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박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막판 보수표가 어디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곳 중에서 진주가 가장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진주는 좀 박빙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정당 지지도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외교라든지 여러 어떤 정책적 효과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신 기자님하고 김수민 평론가는 특별히 눈여겨본 지역구가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남 하면은 사실 경남은 득표율을 잘 따져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어딘가에 기울어진 그런 지역은 예전부터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보다도 더 먼저 좀 일당 독점이 해제되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배출했었던 창원이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도 단체장 선거에서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이겼는데 네. 과연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전에 이제 노동자 정당 베이스의 진보 정당의 고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민중당 쪽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서영철 후보가 또 어느 정도의 득표를 확보해서 독자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6번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우리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얘기를 또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내건 공약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개발에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고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벼랑 끝에 있는 노동자들과 장애인들, 청년들, 뭐 여성들 이런 분의 고민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과반수의 노동자의 도시인데 이 노동자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사실은 큰 게 역할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대변하느냐? 그건 저희 같은 진보 정당에서 비록 뭐 지지율이 작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아마 저희들의 목소리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은 뭐 선거 말미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서부 경남 중에서도 진주. 사실 네. 저희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도 얘가 가장 네.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의뢰할 때도 당연히 한국당이 높게 나올 것이다. 예. 뭐 과거의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박빙으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장 선거는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군수 선거는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에 이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는 뭐 출생 인구라든가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져 있는 구도가 있어요. 예, 그것이 때로는 또 정당 구도까지 초월할 정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인맥들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도시 지역보다 좀 폐쇄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 더 재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의회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또 뒤에 후배들이 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형님 저 언제 그만두나 이러면서 내 차례 언제 오나? 똥차 언제 치워주나 뭐 이런데 무소속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무소속인데도 네. 동네 어떤 뭐 학연, 혈연 이런 걸로 엮어서 표가 조직돼 있으면 무소속이라도 배짱 한번 튀겨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지역이 또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군 지역의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성에는 하항열차 평호 군수가 낙마를 했고요. 김해는 김맹곤 시장이, 그리고 거창에는 이용기 군수, 그리고 함양에는 임창호 군수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낙마한 사례고요. 특히 함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려 4명이 구속이 됐어요. 현사령, 네. 이철우, 최완식, 현 임창호 군수까지. 그러니까 지난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4년 동안 3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번꼴로 그렇죠. 뭐 1년 반에 한 번 꼴. 군수를 예. 뽑는 상황이 네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허탈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매번 정말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비가 선거 비리의 약자가 되버립니다.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군수들이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가요? 일이 예. 네.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장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구속되더라도 최종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네. 4개월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받습니다. 아니 무슨 육아휴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 유죄가 3개월에 선고되더라도 70% 이건 좀 이상한 것 근데 같습니다. 더 큰 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네네. 거예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수가 임창호 군수와 그리고 차정섭 함안 군수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뭐 최저임금 막 시끄러운데 네. 어떤 분은 감옥에 그러니까 앉아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된 제도는 아닌 게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도 그 돈은 그냥 그러니까요. 드린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감옥에서 옥중 결제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업무 대행 체제로, 뭐 직무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네. 때문에 운노동 유임금이네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문제이고
만약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를 한 경우, 뭐 함양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군수를 뽑는 지경이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네네.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또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재보궐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00억입니다. 700억.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보궐선거를 하되 네. 그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예, 부담해야 된다는 그 결과가 한 5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원인 제공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국민 여론일 것 같긴 하네요. 정말. 예. 함양의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그 토론회에서 청렴도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면서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함양 국민들을 부자 만드는 일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상금을 내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7원 7약과 공무원들께 드린 7가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고 업무 추진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뭐 비리상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래서 지난 2월에 해묵은 적폐 이런 비리 청산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군청의 표지석을 물로 청소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예, 대청소 한번 하자 이런 취지로 함양에서? 걸렸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또 함양에는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인가 주목이 많이 될 텐데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랑에게 보탬이 되고자 넘사시럽지 대한민국에 다 선거 다 하는데 아이고 정말 비리 안 하고 정직하게 자기 월급만 해도 생활하고도 남아 그러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잘못 걸린 술 한 잔 밥 한 그릇이 그게 독약이라. 독약이죠, 그지요? 선택을 단디해야지. 정직하면 제일 좋겠죠 뭐. 그게 제일 서민 생각하고. 네, 일명 군수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오늘은 소수 의견 안 합니까? 소수견 하고 싶으셨죠? 준비 많이 해오셨죠, 오늘? 먼저 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이 누구의 입장이든지 간에 네. 돈을 많이 쓰는 듯한 후보들은 뽑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선거에 현혹되지 마라. 주옥 예. 같은 정치가 밉지 정당이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정치한다고 나왔겠어요. 제가 싫으면 안 찍으면 된다 아닙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정치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치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오늘의 소수 의견인가요?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함양 국민 여러분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월드컵도 군수 신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왠지 이번 함양 선거가 잘 치러질 것 같은.